망하는 조직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진짜 이악 물고 찾아봐도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 없는 두 가지인데 이거 여러분 진짜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에 여기에 해당되는 조직 회사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오늘 내용 같이 공부하고 나시면은 진짜 극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는 진짜 무조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을 10년 동안 300권을 훨씬 넘게 소개해드렸는데 굿리즈에서 평점 1등이라니까요. 4.47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굿리즈 대중평가뿐만 아니라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올해의 책으로 뽑은 책이 바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 읽고 나면은 세계 1등 혁신 기업은 어떻게 일하는가?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과정, 역사상 가장 큰 IPO 기업에 대한 공부, MBA 케이스 스터디보다 100배 좋은 공부, 비전이란 무엇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란 무엇인가? 비전이 뭔지 알아야 미친 동기부여가 되고 미친 동기부여가 돼야 세계 1등 혁신 기업이 되거든요. 정확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미친 동기부여가 돼야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세계 1등 혁신 기업이 되어야 역사상 가장 큰 IPO가 따라오는 거겠죠. 진짜 여러분 이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이거 읽으면은 뭐 배울 수 있는지 하나하나 쓴 거거든요. 이거를 연결해서 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이게 소름 돋게 제가 써놓고 보니까 연결되는 거 보면서 이 책이 진짜 좋은 책이구나 새삼 다시 느꼈어요. 제가 여담으로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저한테 강의 요청이 4개 나왔어요. 4개. 4군데 다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정중하게 거절해서 저는 이제 유료 강연을 다니지 않고 일단은 그 강연할 돈으로 그냥 직원분들이랑 책을 사서 나눠서 읽어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진짜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강연에서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것보다 이 책을 그냥 정독하는 게 10배, 100배 많이 배울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지만 요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조건 읽어보셔야 돼요. 무조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머스크는 로켓에 액체 산소를 더 많이 채워 넣으면 로켓 연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액체 산소 쓰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산소 밀도를 높여 로켓 탱크에 더 많은 산소를 넣을 생각을 한 엔지니어는 머스크가 처음은 아니었다. 이전에도 있었어요. 나사에도 있었어요. 나사도 이전에 추진제 고미라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적이 있었다. 근데 쓰지 않았어요. 왜? 그 이후 나사는 컨스털레이션 프로그램에도 이 기술을 쓰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물리학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나사 내부 부서 간의 사내 정치와 경쟁의식 때문이었다. 엘라바마주에 있는 마셜 우주비행센터는 기존의 추진 기술로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새롭게 바뀌면은 기존의 추진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계가 위협을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사 경영진은 고미라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은 이게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시험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폭발 사고가 신문에 실리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이 두 가지 모두 스페이스X에서는 장애물이 아니었다. 참 제가 여기다가 밑줄이 아니라 네모까지 쳤는데 스페이스X는 실패를 감당할 자신이 있었다. 진짜 중요해요. 첫 번째. 자, 이게 연결되는 건데 망하는 조직은 여러분 그러니까 계산된 리스크를 테이킹, 그러니까 내가 계산된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무모한 리스크를 떠안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계산된 리스크. 근데 망하는 조직은 여러분 리스크를 떠안지 않아요. 계산된 리스크를 계산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떠안지 않냐?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왜? 책임지면 여러분 사실 회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회사 나오는 거는 좀 극단적 사례일 수도 있고 뭐 징계를 받거나 뭐 감봉이 되거나 아무튼 뭔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 피해가 오고 자기한테 손해가 이렇게 떠넘겨지겠죠. 근데 그거를 책임지고 이렇게 내가 이거 총대 매겠다 하는 사람이 없죠. 전형적인 망하는 조직은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조직 집단이 너무 많죠. 그냥 자기 위치만 보존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스페이스X는 고미라 시험이 실패하자 자사가 최첨단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증거라며
실패 사실을 공표하기도 했다. 보통은 뭘 실패하면 숨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알릴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미라 시험 하다가 아마 폭발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실패 사실을 공표했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스페이스X는 액체 산소와 케로신을 고미라에 팰컨 9에 실음으로써 로켓 성능을 8에서 10%더 끌어올릴 수 있었다. 로켓 성능은 여러분 진짜 여기는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1% 2%만 올려도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더 실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작은 수치가 아니다. 그 정도면은 궤도로 2톤의 탑재 화물을 더 실어 보낼 수 있다. 이것은 지구로 귀환할 때 필요한 착륙 장치야. 왜? 이게 재사용 로켓을 만들려면 거기에 재사용 다리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게 여러분 공짜로 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피랑 무게를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능을 올리면 그걸 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재사용을 할 수 있어야 뭐예요? 진짜 궁극적으로는 화성에 갈 수 있고 우주로 가는 혁명이 시작되는 거죠. 결국엔 됐죠. 진짜 이게 안 되는 건데 결국엔 됐죠. 진짜 미친 회사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다 합쳐도 왜냐면은 이 로켓을 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국가 비즈니스거든요, 사실. 근데 전 세계가 다 합쳐도 스페이스X 회사 혼자 로켓을 쏘는 것보다 더 적게 쏩니다. 정말 여기는 말 그대로 미친 회사.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회사예요. 그 정도면은 궤도로 2톤의 탑재 화물을 더 실어 보낼 수 있다. 이것은 지구로 귀환할 때 필요한 착륙 장치와 기타 추가 부품 때문에 탑재 화물 용량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는 재사용 로켓에는 극히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머스크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고미라 드롭십 착륙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다 달성할 수 있으면 팰컨 9을 재사용할 수 있고 성능이 뛰어나며 비용 효율적인 세계 최초의 21세기형 로켓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결국엔 해냈죠. 근데 여기에 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를 읽어봐야 되냐? 일론 머스크 얘기만 들어보면 안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 이런 혁신에는 여러 명의 공헌이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뒤에 멋있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진짜 찐으로 미국의 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옵니다. 잘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만티스는 로켓 착륙 시도를 승인하기 전에 이 계획이 안전하다고 상관들을 설득해야 했다. 여기서 만티스는 준장, 원스타 군인이에요. 군인. 스페이스X가 다시 로켓을 발사할 때가 몇 초 앞으로 다가오자 국가 정찰국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국가 정찰국은 로켓이 초음 속에서 아음속으로 속도를 줄일 때 발생하는 소닉 붐의 진동이 자기네 페이로드 처리 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교한 작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각성했다. 만티스는 부하들로부터도 비슷한 우려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재사용 로켓이면 이렇게 쭉 쐈다가 돌아오면서 거기에서도 다시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주변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군에서는 이거를 군이 승인을 해줘야 이 재사용 로켓이 다시 내려오는 거를 승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군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인지 안전 분석관들은 팰컨 9 로켓의 귀환 비행이 2014년 러시아 첼라빈스크 상공의 운석 폭발에 비견할 만한 소닉 붐을 일으켜 케이프 커네버러 일대의 건물과 주택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거 예상하면 당연히 저 같으면 승인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공문서처럼 보이는 100쪽짜리 긴 보고서도 발표되었다. 이 주장을 반박할 만한 데이터는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거의 팩트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과 함께 중요한 발사 시설의 손상으로 인해 미국이 어쩌면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우주에 접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엄중한 경고도 나왔다. 이거는 거의 뭐 사형 선고네요. 그렇죠? 이런 경고가 나오면은 군 입장에서는 특히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이거 승인해 주면 안 되겠는데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이들은 왜 이렇게 신중했을까? 군은 전쟁 중이 아닌 이상 로켓을 발사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사람이 다친다. 만티스는 최종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거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죠. 스페이스X의 케이프 커네버럴 착륙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에 따르는 책임도 자신이 져야 했다. 지휘관 소집 회의를 하는 도중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승인해 주는 게.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임되리라고 생각했죠. 만티스가 말했다. 자기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경고가 많은데도 사고가 발생하면은 해임되는데 해임될 걸 알면서도 승인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망하는 조직에는 여러분 이런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없죠. 절대 없죠. 그러면서 또 똑같은 얘기예요.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죠. 12월 초 스페이스X는 공군으로부터 로켓을 발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지로 기환시켜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다. 로켓 발사 실패 후에 첫 발사인 내다 최초로 고미라 추진제를 실은 새로운 버전의 팰컨 9 로켓이었기 때문이다. 만티스 준장의 용감한 결정이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이때 이거를 결정을 안 해줬으면은 스페이스X가 이제 조만간 상장을 하잖아요. 아무튼 지금 시기에 상장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굉장한 이 역사의 키맨이죠. 키맨.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만의 독서법을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은 저는 이 문장도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로켓 잘 쏘고 뭐 재사용 로켓 잘 만들고 있으니까 그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척척척 진행되나 보구나. 절대 아니에요. 결국엔 제도를 극복을 잘해야 되고 규제를 잘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거죠. 사실 이 만티스 준장이 진짜 용감한 거지 상식대로 갔다면은 이게 맞는 거죠. 왜? 여러분 로켓 쐈다가 이게 말이 좋아서 멋있어서 되돌아오는 거지 이게 엄한 대로 되돌아가 봐요. 그러면서 거기 폭발해봐요. 그럼 전쟁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누가 로켓 쏴서 그 마을이 파괴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날 거거든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 요 한 문장에서도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진짜 깨알 같은 디테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책은 여러분 명저 오브 명저입니다. 이런 책은 진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 세계 1등 혁신 기업은 1등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썼다고? 진짜 대단한 책이죠.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는 진짜 대국민 필독서이기 때문에 무조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재밌게 읽은 분들은 이 블러드머니 진짜 여러분 이것도 평점이 미쳤거든요. 4.28 이 블러드머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만큼 재밌고 솔직히 재미로 따지면 이게 저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는 더 소설 같거든요. 저기에는 또 일론 머스크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빨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여기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진짜 이거 우리 유튜브 댓글에도 후기 몇 개 달렸는데 하루 만에 다 읽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것도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경영경제서인데 웬만한 소설보다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 믿고 블러드머니 꼭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부지런히 준비해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